제가 이제 여기서 제일 속은 게 뭐냐면 저도 그냥 한 가지 포지션에 딱 정해놓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웨지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미스는 뭐냐면 자꾸 여기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손목의 회전을 내가 그냥 회전은 그냥 몸의 모션, 오른쪽이 비켜져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가면 이게 맞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 회전을 액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미스가 계속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너무 비거리에 너무 꽂혀 있으니까 무조건 어깨는 90도 이상 뭐 이런 거에 꽂혀 있으니까 좀 정확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제 비거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여기서 이 라인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왼쪽이 비켜주면 되는데 뭔가 파워를 더 끄집어내려고 뭔가 이 몸의 움직임을 더 이렇게 뭐 더 세게 하려고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은 라인을 지키는 거를 좀 방해하는 동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되게 단순해지지 않을까요? 자, 몸의 움직임도 피벗, 핸드 컨트롤 피벗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왼팔 올라가는, 백스윙 또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얘가 도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왼손 뭐 코킹도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우리가 이 골프 스윙을 할 때 생각하는 거를 많이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좀 동기화를, 싱크를 걸면 좀 편해질까요? 세 가지 움직임 했을 때 교육받은 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무슨 표현을 하냐면 손은 모든 느낌을 처리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이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는데 관여를 하죠. 그래서 손을 통해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육받지 않는 손은 모든 것을 비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면 심지어 의심조차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죠. 손목이 회전적인 움직임이 어떤 거에 영향을 주고 수직적인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주고 수평적인 움직임 또는 수평적인 움직임에서 왼손목이 이렇게 벤트가 되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해지겠죠. 자, 그래서 클럽 헤드나 몸을 관찰하지 않을 때까지는 손을 훈련하여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느낀 게 뭐냐면 클럽 헤드나 몸을 관찰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클럽 헤드를 테이크어웨이 때 제가 이제 했던 믹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지라는 클럽은 클럽 중에 라이 앵글이 가장 업라이트한 클럽이죠. 업라이트한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유지를 하면 사실상은 이게 회전을 해야 돼요. 머신 컨셉에 의해서 얘가 회전은 해야 되겠죠. 근데 회전의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럼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테이크어웨이 이후에 약간 리딩 엣지가 이렇게 스파인과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클럽이 약간 업라이트해지는 경우는. 근데 얘가 플랫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면이라고 치고 플랫한 상태로 라인을 지키면 회전량이 많아지면 약간 리딩 엣지가 이번에는 이렇게 기울어진 게 아니고 약간 더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수직인 위치가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제일 속은 게 뭐냐면 저도 그냥 한 가지 포지션에 딱 정해놓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웨지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미스는 뭐냐면 자꾸 여기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손목의 회전을 내가 그냥 회전은 그냥 몸의 모션, 오른쪽이 비켜져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가면 이게 맞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 회전을 액션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미스가 계속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몸을 관찰하지 말래요. 몸의 움직임도 신경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밑에 나오는 이제 핸드 컨트롤 피벗이냐 피벗 컨트롤 핸이냐의 개념인 거예요. 일반적인 스윙을 할 때는 정확성과 비거리를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갖기 위해서는 밑에 패턴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체적인 몸의 움직임이 제어가 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바닥에 있는 라인은 제가 클럽 샤프트 연장선을 계속 지킬 거예요. 지키고 계속 지키고 지켰어요. 프로님들이 봤을 때 제 몸은 어떻게 돼 있나요? 회전됐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몸을 회전시킨 게 아니고 그냥 라인을 지키려고 오른쪽이 비켜주고 오른쪽이 비켜준 움직임에 의해서 왼쪽이 가까워지니까 이게 회전처럼 보이는 거지. 요즘에는 이제 비거리에 이제 모든 컨셉이 좀 맞춰져 있어서 이 샤프트 라인을 지키는 것보다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얘 움직임, 얘 움직임을 조금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정작 가장 중요한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유지하는 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피벗 컨트롤 핸이에요.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손이 그냥 움직이는 거. 그럼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오류가 범할 수 있냐면 라인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방향성에서 상당히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컨셉에 더 잘 맞냐면 피벗 컨트롤 핸, 장타대회 컨셉하고 저거는 어떻게 보면 딱 맞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18홀 플레이를 하는 골프로 따지면 좀 문제가 조금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장타 대회는 기회를 5번을 주잖아요. 티샷을 할 때. 그러면 5번 중에 한 번만 들어가면은 오케이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트로크 플레이를 할 때는 한 번에 티샷을 4번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게임은. 예, 거의 끝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피벗 컨트롤 해는 기압 또는 물리학은 변경하지 않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몸에 움직이는 원심력 활용이나 클럽 헤드가 기울어진 면에서 서클로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바뀌지 않지만 기압보다 물리학의 우선순위를 할당한대. 그러니까 라인을 지키는 것보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 라인 제어에 대한 생각이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파워를 내는 건 훨씬 좋아지겠죠. 근데 정확성이 상당히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이 아닌 피벗 관찰에 더 많은 할당을 하여 핸드 컨트롤 피벗에 비해 정밀도가 좀 떨어지는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머 켈리가 이제 추구하는 패턴은 뭐냐면 핸드 컨트롤 피벗이에요. 그러니까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몸의 움직임을 움직이게 그냥 반응을 하자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핸드 컨트롤이라고 해서 손을 뭔가 이렇게 쓰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손목의 3가지 움직임을 라인을 지키는 거에 맞추면 자연스럽게 몸도 라인을 지키려면 오른쪽은 계속 멀어져야 되겠죠. 제가 라인을 요만큼만 지킬 거예요. 그럼 이 움직임이 하면 몸이 요만큼밖에 안 가요. 그럼 반대쪽으로 요만큼만 또 가면 이 몸의 움직임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 라인을 지키는데 조금 더 갈 거예요. 조금 더 갈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골프라는 게임을 생각 한번 해보시면 멀리 치는 거 중요해요. 물론 비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멀리 칠 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짧은 거리를 우리가 제어해서 스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럼 10m나 뭐 10m보다 짧은 어프로치라고 가정을 하고 이것도 라인 지키는 건 동일하겠죠. 10m, 15m 정도를 하면 저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라인 요만큼 지키고 이만큼 지켜. 그럼 이 몸의 움직임도 알아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숙달이 되면 몸의 움직임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너무 비거리에 너무 꽂혀 있으니까 무조건 어깨는 90도 이상 뭐 이런 거에 꽂혀 있으니까 좀 정확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따져서 우리가 생각하면 힐업이라는 동작이 있죠. 백스윙 탑에서. 자, 힐업은 왜 나올까요? 여기서? 오른 어깨가 이렇게 많이 비켜줘야 되잖아요. 큰 파워를 내기 위해서는. 오른쪽 무릎은 어느 정도에도 펴져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펴지는 것만큼 아까 우리가 몸의 움직임을 스테이셔널리 헤드, 그다음에 리듬 밸런스 이 3가지라고 했죠. 상체를 숙이고 오른쪽 무릎이 오른 어깨가 많이 비켜주는 양에 의해서 얘가 많이 펴지면 우리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는 왼쪽 무릎은 자연스럽게 더 구부러져야지 밸런스가 잡기가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러면 제일 자연스러운 동작이 뭘까요? 얘가 많이 구부러지면 구부러졌어. 힐업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더 많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힐업이 나오는 거지. 그냥 힐업을 막연하게 그냥 뭐 얘를 이렇게 들어서 힐업을 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골핑 머신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 되게 단순화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지키는 거에 모든 것이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호머 켈리가 여기부터 시작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뭔가 파생이 돼서 손목의 움직임도 얘기를 하고 뭔가 뭐 플라잉 웨지, 파워 패키지 뭐 이런 모든 부분이 이 라인을 지키는 움직임에 의해서 여기에 다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조금 쉽게 좀 풀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플레이 라인을 가리키는 손의 움직임에 의해서 피벗이 만들어진다. 몸의 움직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몸의 움직임은 단지 머리 위치를 지키고 클럽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거래요. 그럼 백스윙 때도 마찬가지지만 라인을 지키려면 내가 오른쪽이 멀어져야 되겠죠. 다시 와서 앞쪽 라인을 지키려면 이번에는 반대로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왼쪽이 공에서 멀어져야지 또 라인 지키는 게 가능해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자, 그래 레그를 유지하고 직선으로 플레인 라인을 가리키려고 하는 의도가 또 다운 스트로크의 피벗을 만든대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레그라는 거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 뒤따라오는 게 레그죠. 자, 그럼 백스윙을 탑을 딱 들었어요. 그럼 그립 끝이 저 바닥에 있는 라인을 가리키면 요 클럽 샤프트는 이렇게 기울어져 있겠죠. 그럼 오른 손목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얘를 이렇게 가리키려면 손목이 3가지 움직임 중에 벤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요 벤트를 딱 유지를 하고 요 끝을 저쪽을 향해서 라인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데 몸이 방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평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얘가 무거우니까 떨어지면서 저쪽 끝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라인을 지키면서 왼쪽이 착 비켜줘서 여기만 맞아주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 우리는 플레인 앵글을 잘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다운스윙에서 우리가 이거를 알면서도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속았어요.
자꾸 이제 비거리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여기서 이 라인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왼쪽이 비켜주면 되는데 뭔가 파워를 더 끄집어내려고 뭔가 이 몸의 움직임을 더 이렇게 뭐 더 세게 하려고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은 라인을 지키는 거를 좀 방해하는 동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되게 단순해지지 않을까요? 자, 몸의 움직임도 피벗, 핸드 컨트롤 피벗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왼팔 올라가는, 백스윙 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얘가 도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왼손목 코킹도 신경 안 써도 되고, 우리가 이 골프 스윙을 할 때 생각하는 거를 많이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좀 동기화를, 싱크를 걸면 좀 편해질까요? 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동작만 계속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설명이 돼요. 스탠스가 좁은 상태에 라인을 지키려면 이 양이 적지만 스탠스 넓어요. 넓은 상태 이 끝을 저쪽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면 스팅의 틸트 얘기는 사이드밴드 양도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의도치 않아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벤트를 봤을 때는 여기가 나오네요. 왼손목은 벤트가 허용되지 않는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드레스 때 이렇게 되죠. 스윙이 딱 시작하고 나고 임팩트 팔로스루 때까지도 이 플랫한 왼손목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벤트는 필요 없대요. 얘가 이렇게 플랫해야지 임팩트 순간 스윙 아크의 길이도 가장 길게 쓰고 얘를 자꾸 아무것도 안 하고 머신처럼 움직이면 클럽 페이스도 제어하고 그리고 클럽 헤드가 얘를 벤트를 이렇게 유지하면 자, 벤트예요. 라인을 지키고 이렇게 오른쪽 푸시 움직임과 풀의 움직임을 하면 클럽 헤드는 내 손을 임팩트 순간까지 절대 추월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플랫한 왼손목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손해볼 수 있어요. 스윙 아크의 길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플랫한 왼손목이 되면 얘가 왼쪽 어깨부터 헤드까지의 길이가 스윙 아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임팩트 순간에 얘가 꺾여서 맞는다고 치면 우리는 스윙 아크의 길이를 얼만큼밖에 못 쓰냐면 손목부터 샤프트까지밖에 못 써요. 이만큼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아이언이 보통 한 클럽 차이가 반 인치 차이씩 이렇게 나죠. 반 인치를 센치로 따지면 약 1cm 조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클럽일까요? 60cm, 70cm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스윙을 조금 이렇게 해도 왼손목이 꺾이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베너건의 스피네이션만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네. 푸시샷에 의한 보상이 필요할 때는 소량 권장되고 매우 유용하대요. 푸시가 뭐냐? 오른쪽으로 밀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투어 프로 선수들이 많이 활용하죠, 요즘에는. 뭐 젠더 셔플리나 뭐 더스틴 존슨이나 모리카와나. 근데 임팩트 순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어디서 아치를 만드나요? 내려올 때 만들어요. 탑에서 만들거든요. 백스윙 탑에서. 얘가 하늘을 보면 닫힌 거고 이렇게 보면 열린 거라고 하죠. 근데 사실상 이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힐 수 있을까요? 왼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놓고 보면 열리고 닫힐 수 있을까요? 얘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늘을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위치에서 그대로 내서 이렇게 보면 약간 디로프팅이 많이 됐다는 얘기인 거고 자, 왼손목이 이렇게 플랫하면 플랫에서 약간 아치로 가면 갈수록 얘는 더 디로프팅이죠. 그대로 하늘을 보죠. 근데 우리가 열렸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임팩트 순간에 보면 얘가 로프트가 더 증가하는 걸 수도 있죠. 저게 뭐 푸시가 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공을 쳤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나 이제 사람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뭔가 이거를 약간 아치를 만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백스윙 탑이에요. 이 골핑 머신 책에서도 보시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12-3-0 여기를 보시면 롤을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백스윙 탑에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냐면 섹션 6가 뭐냐면 탑이잖아요. 근데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언코킹도 준비를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릴리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기한 게 뭐냐면 백스윙을 이렇게 했어요. 제가 플랫한 상태를 유지하면 이 코킹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죠. 근데 얘가 아치가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코킹이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려오면 되면 라인을 지키면서 그대로만 잡고 있으면 왼손목 코킹을 이렇게 풀 그 타이밍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이거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젠더 셔플리나 뭐 더스틴 존슨이나 또 뭐 모리카와나 이런 선수들이 존남도 비슷하고 더스틴 존슨도 비슷하고. 근데 이것도 액션이기보다도 사실상 이렇게 해놓고 내가 정말로 이거 스윙어한테는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놓고 몸은 라인을 지켜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얘가 이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스윙어는 히터에 비해서 손목의 움직임이 더 부드럽게 유지가 돼야 돼요.
스윙어의 백스윙 탑과 히터의 백스윙 탑이 다르거든요. 히터는 어디까지냐면 오른손이 오른 어깨까지 위치, 그러니까 헤드가 이렇게 하늘을 향한 위치까지가 백스윙 탑인 거고, 스윙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평행으로 가는, 이걸 엔드라고 정의를 해요. 또 그러니까 여기 탑이고 엔드예요. 여기까지 가야지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뭐 할 수도 있지만, 근데 결국은 이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히터 패턴을 이렇게 들어도 이 상태에서 이 클럽이 제일 자연스럽게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질까요? 이거 헤드가 뒤에 있고 그립이 앞에 있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요? 얘를 놔두면 어떻게 되면? 약간 샬로잉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베너건도 그런 얘기를 했죠. 5 레슨지에서 올라가는 스윙 면하고 내려가는 스윙 면이 조금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자, 요게 이제 수직적인 부분, 요 중립적인 상태가 레벨, 그 다음에 코, 언코. 자, 그럼 임팩트 순간은 레벨일까요? 언콕일까요? 레벨은 이거고, 언콕은 이거고. 둘 다 맞아요. 이 왼손목 콕은 뭐가 만들었죠? 워시 컨셉에 의해서? 오른쪽 팔꿈치가 만들었죠. 근데 대부분 임팩트 순간 오른쪽 팔꿈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완전히 이렇게 펴져 있네. 사실상은 레벨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임팩트 이후에 얘가 펴지죠. 여기서 펴지는 게 맞다. 근데 언콕도 맞아요. 왜냐하면 호모켈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손목은 콕 위치에서 언콕으로 움직이는 모든 위치를 언콕으로 간주한대요. 여기서 콕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얘가 풀리는 건 무조건 언콕이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한 오해가 뭐냐, 저도 언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약간 얘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레벨이 맞는 거죠. 왜냐면 임팩트 순간에 얘가 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왼손목이 플랫되는 건 맞죠? 오른쪽이 벤트가 돼야 돼요. 그러면 왼쪽이 높아지고 오른쪽은 낮아져야 돼요. 이 스파인 앵글 유지하려면. 오른쪽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목이 벤트가 되면 얘도 같이 접혀요. 그러면 이 상태가 레벨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임팩트 이후에 얘가 펴지면 왼손목 코킹도 완전히 펴져서 이제 언콕으로 가는 거겠죠. 머신 컨셉하고 붙여보면 레벨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회전적인 부분. 자, 중립이 버티컬이죠. 버티컬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턴이 이렇게 틀어졌대요. 자, 그럼 여기서 저도 이제 많이 오해했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책을 보면서. 처음에 골핑 머신 원소를 보면 대부분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림만 보거든요. 그림만 보잖아요, 이렇게. 여기 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왼손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저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롤인 줄 알았어요. 근데 롤의 부분을 보시면, 손목을 왼쪽으로 돌리면 롤도 되며, 턴 위치에서 버티컬 위치까지가 롤이래요. 여기까지가 롤인 거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스위블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팔뚝이 라인을 지키면서 팔로스로 이후에 다시 라인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얘가. 임팩트 이후에 팔로스로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 라인을 계속 지키고 해서 다시 이 끝이 저기를 지켜야 되겠죠. 그럼 이 팔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팔뚝이 뭔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는 이 손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이 팔꿈치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몸의 움직임을 생각해 봤을 때, 팔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놨잖아요. 오른쪽 팔을 백스윙 방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잖아요. 얘가 접혀요. 왼팔을 피니시 방향으로 얘가 접혀요. 근데 이 접히는 걸 뭐가 만들어주냐면, 사실상 이 팔로 돌리는 게 아니고, 얘를 가만히 놓고 오른쪽이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 되면 얘도 같이 회전을 해야 되겠죠, 얘도. 그럼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임팩트 이후에는 안 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임팩트까지도 롤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버티컬 찾아오고, 그러니까 얘 움직임대로 이 왼팔이 따라가면 어떻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윙어랑 히터가 피니시가 틀려요. 그러니까 스윙어의 피니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이 팔뚝이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렇게 감겨주는 거는 이제 스윙어한테 필요한 피니시일 수도 있지만, 히터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파워의 원천이 오른팔이 접혔다 펴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끝나냐면, 라인을 지키고 오른팔이 라인을 지키면서 펴지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진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스윕을 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니시를 이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엄브렐라 피니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일 잘했던 선수가 누굴까요? 엄브렐라 피니시. 샘 스니드 아닐까? 샘 스니드. 오그레디도 약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언샷이나 이제 이런 거 이제 히터 패턴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플랫 우드가 하나 연습이 있죠. 이쪽을 길게, 뒤에를 길게 하고 라인을 지키고 가면 사실상은 여기까지만 히터 패턴은 여기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면 되냐면, 근데 스윙어는 이 움직임이 많으니까 얘도 회전량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 왼팔의 스위블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릴리스 중에 손목은 일반적으로 여기도 나오네요. 버티컬을 넘어 롤은 안 된대요. 롤은 당면한 목적에 맞게 될 수도 있대요. 근데 때로는 턴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임팩트 이후까지 턴의 위치가 남을 수도 있대요. 자, 그럼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될까요? 롤이 안 되고 턴 위치가 계속 남을 거예요. 근데 라인을 지킬 거예요. 이게 롤이죠? 이건 턴이잖아요. 라인을 지키면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하늘을 봐요. 그러면 이 라인을 지키면서 하려면 아까 우리가 힌지 액션 조금 다뤘을 때 이 왼팔을 경첩을 이렇게 붙이면 클럽 페이스 하늘을 본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살짝 오픈 스탠스를 쓰고 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라인을 지키면서 왼팔이 이렇게 빨리 떨어지면 이 상태는 공을 띄울 때 놨을 때 이 상태 턴 상태인 거잖아요. 롤이 되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의도한 샷에 따라서 변화가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을 보고 오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가 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중립까지. 그 다음에는 내가 스위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가서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자, 이제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골프 클럽을 제어하는 열쇠는 교육받은 손이래요. 그래서 이 교육받은 손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골핑 머신에서는. 이게 왜 교육받은 손이냐면 아까 우리가 골프 스윙 메케닉을 어떻게 정의를 했죠? 클럽 샤프트, 클럽 헤드, 클럽 페이스를 잘 제어하는 게 골프 스윙에 필요한 메케닉이라고 얘기를 했죠. 손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움직임을 이렇게 보시면 지면하고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직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회전적인 부분이 여기 세 가지 방향으로 손목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움직임의 방향이 클럽의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는 데 관여를 하기 때문에 교육받은 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리고 숙련되고 훈련된 손 모션을 획득하고 개발을 해야 된대요.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히 보셔야 될 단어가 뭐냐면 모션이에요. 모션. 모션은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들, 이제 손목의 움직임에 대해 많은 이제 프로님들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어떤 프로님들은 손목을 쓰라고 써야 된다고 하고, 어떤 프로님들은 손목을 쓰면 안 된다고 표현을 하고, 그럼 과연 뭐가 맞냐는 거예요. 근데 모션 관점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손목의 움직임을 보시면 호라이전탈이라는 뜻이 뭐냐면 수평적인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수평적인 거에 이제 기준이 되는 중립 상태가 어디냐면 플랫이에요. 얘가 플랫. 그래서 얘가 손등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를 이제 골핑 머신에서는 벤트라고 정의를 해요. 벤트. 그 다음에 손등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를 아치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표현들이 많죠. 자, 그래서 이거는 클럽 샤프트를 제어하는 동작이래요. 그립을 이렇게 잡고 플랫한 왼손목을 유지를 하고 라인을 지키면 왼손은 회전을 하겠죠. 오른쪽이 뒤로 빠지면. 근데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 뒤로 가면 오른손목은 벤트가 돼야지 가르칠 수가 있겠죠. 그럼 클럽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이렇게 유지하기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클럽 샤프트를 제어한다고 정의를 한 것 같아요. 플랫한 왼손목 벤트를 유지하고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얘가 이렇게 유지를 하면 헤드가 내 손보다 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오른손목이 이렇게 손등 쪽으로 꺾이는 벤트가 돼야지 클럽 헤드가 뒤로 가지, 얘가 꺾이지 않으면 사실상 연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직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퍼펜디큘러가 이제 수직적인 부분이니까 수직적인 부분의 중립이 어디냐면 레벨이에요. 자, 레벨의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면 베노간 그립처럼, 베노간은 여기에다 걸어놓고 힐패드에 이렇게 걸라고 하죠.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의 위치가 레벨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왼팔하고 클럽의 이 구조를 보시면 어떻게 보이시나요? 거기 뒤에서 보실 때는 이렇게 약간 V자 같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렇게 내릴게요. 이때도 약간 V자죠. 근데 이걸 정면으로 틀어볼까요? 일자로 보일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한 오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요 상태가 레벨이에요. 이제 수직적인 부분의 움직임. 이건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혀서 요 손날이 팔뚝하고 비교적 일직선이 되는 거를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코킹.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내려와서 이게 엉코. 일직선이 되겠죠. 이거는 뭐를 제어하냐면 클럽의 세 가지 중에 클럽 헤드. 자, 여기서 레벨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면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죠. 다시 풀리면 클럽 헤드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클럽 헤드를 제어하는 게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 중에 이제 수직적인 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회전적인 부분, 로테이션을 보면 중립 상태가 뭐냐면 버티컬. 자, 버티컬의 뜻이 뭐냐면 수직이라는 뜻이 있죠. 자, 수직의 위치에서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얘가 이렇게 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 방향, 백스윙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걸 턴이라고 하고, 다시 턴에서 다시 중립 상태인 버티컬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를 롤이라고 이제 골핑 머신은 정의를 하고 있죠. 턴이 되면 클럽 페이스가 처음에 위치가 여기죠. 비교적 스퀘어죠. 이렇게 요 방향. 근데 여기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 어깨가 위로
이거 턴이 된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있네? 어디를 했을 때보다 열려 있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 다시 반대쪽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손으로 돌리는 건 아니겠지. 얘를 가만히 놓고 몸의 움직임에서 다시 턴에서 버티컬 위치까지 이렇게 롤이 되면 클럽 페이스는 스퀘어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클럽 페이스를 제어한다고 하죠. 자, 근데 손목의 움직임을 보시면 이 세 가지 움직임 모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왼손목 콕을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손목의 회전을 이렇게 시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 오른손목의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수평적인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모션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회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백스윙 중에 버티컬 손목, 버티컬이라는 거는 뭐냐면 턴도 아니고 롤도 아닌 중립 상태의 버티컬. 버티컬 손목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터닝이지만 턴드는 아니래요. 저는 이거 이해하는 게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터닝이지만 턴드는 아니래요. 이해되시나요? 터닝과 턴드의 차이? 모션과 액션을 잘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터닝은 뭘까요? 터닝. 모션과 액션으로 따지면 뭐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얘가 버티컬이죠.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얘는 그리고 머신 컨셉에 의해서 얘는 혼자서 움직일 수가 없죠. 오른 어깨가 위로 뒤로 빠지면 왼손목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나요?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턴드는 뭘까요? 턴드. 턴드는 아니래요. 호모켈리가. 한 건 아니다. 그렇죠. 예, 예. 터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그러면 터닝이 우리가 액션하고 모션으로 따져보면 터닝은 모션에 가깝고 턴드는 액션에 가까운 거죠. 터닝은 회전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션이에요. 대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미스를 하죠.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다운 스트로크 중에 왼쪽으로 이동하면 왼손이 이번에 롤링이지만 롤드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턴이 됐으면 스퀘어로 찾아오는 데까지가 롤인 거죠. 이거는 롤드고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롤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오해가 제일 많아요, 요즘에. 뭐가 있을까요? 배너간의 그 스피네이션을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프로님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릴리스 구간이 이제 오그레디가 정해진 P 시스템으로 보시면 P6 구간,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지면하고 평행. 그때부터 왼손목을 뭔가를 이렇게 돌려서 얘를 스피네이션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손목에 힘을 빼고 라인을 지키는 움직임에 의해서 평행해서 우리 라인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이 클럽 샤프트의 끝이 어디를 가르쳐야 되냐면 내 몸보다 밖에 있는 저 플레인 라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손목이 콕에서 어느 정도 레벨 위치까지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풀려야 돼요. 그래야지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상태의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면 이 클럽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클럽 헤드는 일로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겠죠. 오른쪽이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뭔가가 이렇게 왼손목이 아치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임팩트 순간에 왼손을 써서 이걸 돌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트랙맨 이렇게 붙었다 떨어지는 것도 봤지만 임팩트 순간이 2000분의 1초래요. 1초를 정말 2000개로 나눈 그 찰나의 순간이고 그리고 이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해서 임팩트까지 걸리는 시간이 0.04초인데 그 안에 사람의 운동신경으로는 얘를 왼손목을 써서는 그 동작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션이에요. 손목의 움직임. 그냥 내버려 두고 라인을 지키고 하면은 모든 게 뭐 아치도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뭐 벤트도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 콕은 당연하겠죠. 왼손목 코킹은 얘가 직접 한 게 아니고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접히면 얘가 콕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액션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얘 필요 없어요. 얘를 꺾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왼손목이 모션으로 이렇게 오른쪽 팔꿈치 움직이면서 접혔다가 라인을 지키면서 얘가 탁 펴졌을 때 라인 지키기가 편하지. 언제 풀 거냐는 거예요.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벤트가 안 되는 경우 생각을 한번 해보죠. 라인을 지키면 이렇게 잘 되잖아요. 벤트가 안 되는 경우. 그걸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가 뭐냐면 손목을 쓰지 말라는 레슨들이 많죠.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 것도 쓴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손목은 움직여야 돼요. 수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수평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 모션이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전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손목은 그냥 힘을 빼고 움직이는 대로 허용을 하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뒤에 있는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면 오른손목을 한번 봐보죠. 어떻게 돼 있나요? 근데 제가 얘를 이렇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액션으로 생각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이제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공부했을 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느낌의 기초는 교육받은 손이라고 얘기를 했죠. 결국 교육받은 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이 클럽 헤드 세 가지 요소를 제어하는데 이제 관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붙여서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골프 클럽을 제어하는 열쇠는 교육받은 손이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손목은 세 가지로 움직여요. 첫 번째가 수평적인 움직임. 그 중립적인 상태가 뭐냐면 플랫이에요. 이렇게 플랫. 그 다음에 손등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게 벤트, 그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꺾이는 걸 아치. 자, 이게 뭐냐면 클럽 샤프트를 제어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어드레스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양손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목이 수평적인 움직임인 벤트를 하면 이 클럽 샤프트가 양손을 가운데 놓은 위치에서 오른손목이 벤트가 되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플레인 라인을 밝히는 게 가능해지죠. 손목의 수평적인 움직임이 클럽 샤프트를 제어하고 두 번째 움직임이 퍼펜디큘러, 이게 수직적인 움직임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손목이 벤트가 된 상태로 그대로 가서 왼팔 머신 컨셉에 의해서 회전은 다 돼 있겠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꺾이면 왼손목 코킹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수직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아래에 있던 클럽 헤드가 위로 올라가는 역할을 해주니까 클럽 헤드를 제어하는 역할은 수직적인 부분. 그래서 그 중립적인 상태가 어디냐면 레벨이에요. 레벨의 위치를 한번 봐보시면 이 클럽 샤프트가 지면하고 이렇게 평행인 상태를 이렇게 맞춰놓고 그립을 이렇게 딱 잡으면 왼팔하고 클럽 샤프트가 이렇게 약간 V자 쉐이브의 각도를 갖고 있죠. 이 상태가 레벨이에요. 여기서 손날이 팔뚝하고 일직선이 되는 걸 콕이라고 하고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언콕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뭐냐면 회전적인 부분. 중립적인 상태가 뭐냐면 버티컬이에요. 왜 버티컬이라고 하냐면 버티컬이 수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수직이라고 해서 버티컬. 그럼 왼팔 근의 개념으로 이렇게 놓고 처음 상태는 얘는 버티컬 상태죠. 근데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이렇게 멀어지면 턴이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반대쪽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가 푸시가 되고 왼쪽이 풀이 되면 얘는 롤이 돼서 버티컬 위치로 찾아오겠죠.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거를 관여를 하는 게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 중에 회전적인 부분. 그러니까 수평적인 부분은 클럽 샤프트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직적인 부분은 클럽 헤드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회전적인 부분은 클럽 페이스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립적인 상태가 플랫, 레벨, 버티컬.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번 봐보시면 호라이전탈 수평적인 움직임에서 그립 모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수직적인 부분에서는 위트 모션, 로테이셔널 부분에서는 핸드 모션이죠. 다 모션이잖아요. 모션을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모션이 뭐였냐면 액션에 나오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들.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도 어떻게 보면 모션이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벤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전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왼손목 콕은 이해가 되시죠? 회전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저 벤트 되는 거는 이해가 되시네? 모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벤트가 된다는 건. 제가 아무리 얘를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오른손목이 플랫이고 왼손목이 벤트인 상태에서 이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얘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손목은 그냥 힘을 빼고 움직이는 대로 허용을 하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클럽 샤프트 연장선이 뒤에 있는 라인을 계속 유지를 하면 오른손목을 한번 봐보시죠. 어떻게 돼 있나요? 근데 제가 얘를 이렇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고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신경을 안 써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손목의 세 가지 움직임을 내가 액션으로 했으면 호모 켈리가 쟤를 모션이라고 쓰지 않고 액션이라고 썼겠죠. 근데 이거를 액션으로 생각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손목의 벤트 역시도 모션일 수도 있어요. 히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 상태로 벤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때도 얘를 더 꺾는 게 아니고 이 상태를 놓고 라인만 지키고 팔꿈치만 접히면 되는 거고, 스윙어 같은 경우 가운데에서 클럽 헤드가 내 손보다만 뒤로만 가 있으면 내가 인위적으로 오른손목을 벤트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벤트가 안 되는 경우로 생각을 한번 해보죠. 라인을 지키면 이렇게 잘 되잖아요. 벤트가 안 되는 경우. 이걸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해가 뭐냐면 손목을 쓰지 말라는 레슨들이 많죠.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한 것도 쓴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손목은 움직여야 돼요. 수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수평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도 해야 된다는 거죠. 몸의 움직임은 대부분 다 액션이죠. 근데 그 액션이 회전적인 액션이 아니고 직선의 움직임에 의한 액션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제 3자가 봤을 땐 그 회전으로 보이지만 내가 느낄 때는 회전이 아니고 공에서 멀어지는 직선의 움직임, 반대쪽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프레셔 포인트도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동적인 상태인 거예요. 클럽의 움직임을 내가 프레셔 포인트에 손에 있는 세 군데에서 얘를
이렇게 되면 클럽 헤드가 이렇게 뒤로 가면 여기서 느껴지고 여기서 느껴지고 여기서 느껴지는 거지 내가 얘를 프레셔 포인트를 써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뒤에서 나오는 이제 플라잉 웨지 개념을 보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팔뚝하고 샤프트를 이렇게 맞춰야 되고 네네. 웨지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클럽이 길어지면 이 팔뚝이 내 몸 앞에 이렇게 있어야지 얘를 맞출 수 있고 클럽이 짧아지면 또 얘가 몸에 가까워지면서 얘가 이렇게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를 그대로 놓고 라인만 지켜주면 나머지는 그냥 모션으로 자연스럽게 다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이 골핑 머신 컨셉으로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하면 이 라인만 잘 맞아요. 그거예요.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이 라인을 지키는데 만약에 제가 라인을 지키는데 얘가 안 비켜줘요. 라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근데 얘를 지키는데 그냥 얘가 방해를 안 하고 비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왼팔 근의 개념을 놓고 여기서 라인을 더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 팔꿈치만 그대로 접어주면 되는 거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라인을 지키려면 그립 끝이 저 라인을 지키려면 하체 움직임이 먼저 선행이 되고 라인을 지키고 얘 떨어지는 걸 허용하고 여기서부터 라인을 지키려면 백스윙하고 반대로 오른쪽은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은 멀어지는 동작만 하면 우리가 얘기했던 골프 스윙의 모든 동작들이 여기에 그냥 다 스며들어 있는 거죠. 처음부터 몸의 움직임을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머리 위치를 지키고 라인을 지키는데 방해 안 하게끔 비켜만 주면 얘도 할 일을 하는 거고 얘도 할 일을 하는 거고 얘도 그냥 자연스럽게 할 일을 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몸의 움직임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사실상 제일 중요한 이 라인 제어하는 거에는 조금 소홀해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라인을 지키는 선 내에서 그렇죠. 해야 그렇죠. 된다. 네, 네.